네,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현장은 국가와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국제구호단체 굿네이버스 소식인데요. 굿네이버스가 최근 규모 7.2의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하이티에 총 30만 달러 규모의 긴급 구호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4일 발생한 강진으로 하이티에는 사망자 1,900여 명, 부상자 만여 명에 육박하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굿네이버스 긴급구호 대응단장인 김선 단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우선 굿네이버스에 대한 소개부터 좀 간단히 해주실까요? 예, 저 굿네이버스는 한국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국제구호개발 NGO고요. 199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인종, 종교, 사상 등 초월해서 47개국에서 212개 사업장에서 전문 구호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 하이티에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했는데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요? 예. 8월 18일 어제 현재 사망자 수가 2,000명대에 이르렀고요. 부상자 수가 10,000명이 넘었습니다. 특히 더 심각했던 것이 태풍 피해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태풍 때문에 텐트촌 또 난민처럼 발생한 사람들이 또 호우 피해를 같이 입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 하이티 지진은 과거에도 그 소식이 전해졌던 것 같은데 이 하이티란 나라는 어떤 나라고 지금 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요? 예, 하이티는 1697년부터 프랑스에 의해 지배를 좀 받았어요. 그 이후에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외세에 좀 침입을 받았고요.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 11년 전에 대규모 지진이 있어서 30만 명에 이르는 사상자가 발생했었죠.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군부 독재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취약국 지수라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9번째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 어려운 나라에서 또 이런 지진이 있으니까 구호라든가 소방 시스템들이 미비해서 취약계층들의 피해가 더 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참 어려운 상황인데 굿네이버스가 30만 달러 규모의 긴급 구호를 진행을 했는데요. 좀 어떻게 도움을 좀 주고 계십니까? 예, 30만 달러라 그러면 3억이 좀 넘는 금액인데요. 이 금액은 1차 지원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피해자 규모에 따라서 더 지원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긴급구호를 당하고 빨리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10년 지진 위험 이후에 저희가 하이티에 사무소를 만들었어요. 그 사무소에서 우리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사업들을 계속 진행해 왔고요. 그 사무소에서 현장에 긴급구호 상황단을 조직해서 현장에서 활동을 바로 할 수 있었습니다.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곳에서 상황들을 확인했고요. 거기서 필요한 용품들, 식수가 가장 필요하고요. 푸드 아이템이라고 하는 식량들, 그리고 non-푸드 아이템이라고 하는 각종 생필품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 지진의 태풍까지 그리고 그 코로나19 상황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확진자는 잘 관리가 되고 있을까요? 그게 또 어렵죠. 이 코로나라는 게 잘 관리되는 국가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는데요. 현장은 국가 체계가 어렵다 보니까 코로나 관계된 상황들도 너무 어렵게 관리되다 보니까 2중, 3중으로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의료 체계가 잘 안 돼 있으니까 그냥 감기처럼 그냥 앓고 지나가는 그런 경우이겠군요. 뭐 앓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관리가 안 되면 사망자 수도 보건 쪽으로도 좀 어려움이 겪게 되겠죠. 예. 자, 굿네이버스에서는 이렇게 여러 나라들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좀 어떻습니까? 어려운 나라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어려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저희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오랫동안 사무소를 두고 구호 개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지원했던 우리 사무소 직원들도 여러 주민들과 함께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또 정대가 어려워서 저희가 뭐 실시간으로 연락하면서 특히 그 여성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이 우려가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또 미얀마에서도 저희가 지부가 있어서 구호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쿠데타 이후에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인도주의적인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뭐 우리나라의 상황이 다들 어렵다고 하지만은 단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든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역시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도움이 참 절실한 그런 상황인데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뭐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 또 도움을 줘야 한다. 특히 유엔에서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정말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정부 체계는 이해관계가 엮여 있습니다. 그래도 앞서 나가지 못하고 좀 주저주저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민간은 그런 이제 정치 역학에서는 좀 자유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나라 정부도 구호 개발 의지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정부와 협력해서 대한민국 정부죠. 함께 현장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우리나라가 좀 멋진 국격을 좀 이럴 때 보여줬으면 좋겠고 말씀해주신 대로 각 국가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정말 이웃 나라에 도움을 주는 것이 좀 어렵다고 한다면은 역시 민간 단체들 대표적으로 종교 단체들도 있고 또 국제 구호 기구들도 있고 좀 함께 협력을 해서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그램은 또 다양한 종교인분들이 듣고 계시는데요. 우리 종교인분들께도 좀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국제 개발이라는 큰 아젠다가 있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들은 국가의 국익과 연계돼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세계 시민으로서 함께 나아가야 되는 방향에 있어서 진정성이 갖고 있는 부분은 민간 쪽이라고 생각해요. NGO가 그렇죠. 정부와 좀 차별화된 모습으로 활동을 하는 게 NGO고요. 종교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국가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종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인도주의적인 상황, 정말 가난과 재난과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마음을 함께 모아주신다면 우리가 정말 세계의 시민으로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다는 인도주의적인 정신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긴급 구호를 하고 있는 이 굿네이버스처럼 종교와 국가의 우를 넘어서 모든 시민들을 이웃으로 여기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종교인들이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굿네이버스 긴급 구호 대응 단장이신 김선 단장님이었습니다. 단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